안녕하세요, 춘봉태입니다. 시험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이제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50점에서 60점 도저히 못 넘겠어가지고 영상 찾고 계신 분들한테 한번 도움이 보려고 영상 한번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전기기능사 필기시험을 볼 때 만든 자료들을 갖다가 좀 더 업그레이드를 계속 시켜가지고 여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고, 이 자료를 어떻게 읽는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소개를 해봅니다.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문제를 푸시면서 문제에 나오는 이제 내용들 중에 설명 부분 있잖아요. 설명과 이론 부분에서 정말 중요한 것만 키워드적으로 해서 제가 여기에 키워드가 있고 여기에 내용이 있고 여기에 이제 그거에 따라가는 내용들을 계속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제가 정리를 너무 요약을 많이 해놔버리다 보니까 보는 분들이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 영상을 만들어 보는 건데, 보시면 이제 문제에 따라가 보는 거예요. 문제를 뜨고 해서 번수비 그대로 요 공식에다가 대입만 하면 됩니다. 이거 알파벳이 뭔지 모르시겠다 그러면 그냥 요거 한 문제 포기하세요. 이제 와가지고 이 알파벳이 뭔지 찾겠다 하지 마세요. 자, 그냥 이 공식만 외우시겠다 그건 하세요. 근데 그 이상은 이미 끝난 거고 그걸 더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자, 문제 푸시면서 그냥 설명 부분에 요거에 해당되는 내용이 겹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출 문제집에서 거기에 딸린 그 이론 요약집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계속 보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서 요것만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그 여러 장을 뭐 페이지가 많은 데서 자꾸 문제의 설명에 관련된 내용을 찾느라고 시간을 많이 뺏겨서 문제 설명도 제대로 안 보이니까 저도 이 요약을 만든 거기 때문에 요거 하나하나를 다 외우세요. 그냥 이 변압기 운전 불가 조건 나오면 그냥 요게 항상 선택지에 있어요. 그런 것만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선택지에 있는 것들만. 그러니까 그렇게 외우면 돼요. 그리고 빨간 거 그냥 이거 빨간 거 정말 중요한 단어들이니까 빨간 거 체크를 해놓은 거고요. 뭐 이렇게 공식은 솔직히 이제 와서 외우려고는 하지 마세요. 좀 늦은 경향이 있어요. 그거는 풀려고 하지 마시고 차라리 공식만 외워서 그 공식이랑 똑같은 답을 찾는 거는 할만한데 못 풀겠으면 풀라고는 하지 마세요. 그거는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그거는 진작에 공부를 많이 돼가지고 60점에서 안전빵으로 80점 넘어가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고, 기기 같은 경우에 이론을 잘 하시는 분들의 기기도 잘할 수밖에 없는 게 기본적으로 계산을 어느 정도 베이스를 잡은 분들이 기기를 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기기를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기기는 반 이상이 암기인데 중간중간에 나오는 이런 어려운 공식들이 있어요. 이 어려운 공식들을 못 풀겠어가지고 이제 시험에서 점수가 거기서 못 올라가는 건데, 그냥 그거는 외우세요. 그대로 토시 바꾸지 말고 이 내용을 외우세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선택지에 이 외웠던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외웠던 공식이 나와요. 이런 외웠던 공식들이 그대로 나오고, 바뀐다라고 치면 이 P가 다른 알파벳으로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외운 사람은 그게 보여요. 그러면 전부하시 효율이면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 곱하기 100이죠. 그러면 요 뒤에 거 몰라도 돼요. 요것만 알고 계셔도 갑자기 전부하시 효율인데 뭐 출력 손실 막살 출력은 몇이고 뭐 손실은 몇이고 그냥 여기다가 넣으면은 답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공식이 이게 나왔다 하니까 독학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헷갈려가지고 포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 자료는 그런 식이고, 이걸 너무 줄여놔가지고 진짜 이거 하나부터 열까지 설명을 드리다 보면 1시간을 해도 어려울 정도인데 그냥 외우시라고 밖에 저는 말씀을 못 드려요. 외우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괜히 이 단어가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리고 요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PT 하면은 이게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러면 딱 그거는 그게 답이에요. 그게 기능사 수준이고, 기능사는 거기서 넘어가질 않아요. 거기서 넘어가는 거는 만점을 받지 말라고 일부러 막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문제를 괜히 어려우라고 때려 넣어요. 그게 새로 나온 문제라고 학원들에서는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새로 나온 문제가 아니라 그냥 어려운 문제 좀 섞으려고 하는데 이 문제를 새로 만들기 힘드니까 어려운 파트에 있던 문제들을 좀 가져왔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문제를 다 맞출 필요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60점에서 70점 사이는 기존에 있던 문제들만 잘하는 사람들도 다 맞을 수 있는 점수 베이스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거를 어떻게 외우냐? 요 그림을 우선 외워야 돼요. 이 타여자면은 요 그림이 나와요. 자여자, 분권, 자여자 나오면 단어가 보이면 요 그림이 나와요. 그리고 이게 전동기는 요쪽의 내용이고 발전기는 요쪽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해서 완전히 제가 비교를 할 수 있는 데까지 비교를 해서 좌우로 놓은 거예요. 자, 요거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냥 포기하세요. 문제를 제가 같이 보여드려야 될 만한 거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있는 건데도 영상이 길어지고 있어요. 저는 정말 한 10분짜리로 영상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영상이 좀 점점 길어지고 있고 이거를 더 이상 짧게 만들 수 없겠구나 지금 벌써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여자 발전기, 전기자 반작용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고 속도 제어법, 제동법 이거 다 그냥 외우면 문제 그대로 나와요. 이게 진짜 선택 딱 3개 있죠. 그러면 아닌 거 하나 딱 나와요. 제동법 중에서 아닌 거 하나. 저희가 왜 빨간 거 쳤냐면 발회역 이렇게 외우거든요. 전압 계좌 저항 그냥 외우거든요. 그냥 외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외우는 거예요. 솔직히 기능사는 외우는 거에서 시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기사도 마찬가지지만 이 유도 전동기 이거 되게 어려워 보여요. 근데 이거 문제 보시면요 다 그대로 나오고 공식을 여기다 대입해서 문제를 못 푸시더라도 이 공식이 선택을 틀린 공식들이랑 끼워놓고 맞는 공식을 찾으시오. 이거 정말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거를 자세하게 이걸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이게 한 문제가 꼭 나오는데 이거를 하다 보면은 문제까지 끌어와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돼서 그거는 제가 이번 시험에 정리를 못해요. 그거는 제가 시간이 너무 없고 문제까지 뽑아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되다 보니까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힘들고 이 정도의 문제들을 다 커버를 할 수 있는 분 같으면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외울 수 있게 제가 최대한으로 해놨고요. 이거를 외우면 문제의 답이 보일 수 있는 게 다 하나씩 문제에서 뽑은 단어들로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여기서 리액터, 콘덴서 이거 몰라도 돼요. 그냥 요 한 줄을 외우세요. 요 한 줄을 외워보시면 문제에서 요 단어들이 한 문장에 들어가요. 그러면 그 문제가 답이에요. 이런 식으로 외울 수 있고 요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 뒤진 전류, 앞선 전류 써있고 뭐 코사인 세타 1이죠. 요 기준선, 요 그림 그대로 나오고 여기가 코사인 세타 몇이냐고 문제도 저는 나온 적이 있었어요. 저는 시험 볼 때 그런 게 나왔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것도 헷갈려요. 갑자기 이게 너무 쉽다라고 생각을 하면 함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틀려요. 근데 저는 틀리진 않았는데 정말 헷갈렸어요. 그런 식이라 아주 그런 것만 또 써놓은 거거든요. 장점, 단점 딱 요거 외워야 되잖아요. 이게 장점이 몇 개가 있고 단점이 몇 개가 있으면 장점 중에 단점 하나 섞어서 틀린 거 구하시오. 장점이 아닌 거 구하시오. 찾으시오. 이게 답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게 전기기능사 문제고 솔직히 전기기능사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자, 요런 거 어렵 거예요. 그냥 이거 외우면 되거든요. 지금 조건하고 조건이 다른 경우 이렇게 양쪽에 있는데 이거 어떻게 외우냐면 크위 주파상 외우세요. 크위 주파상 외우고 무동동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가 이 조건이 다른 경우 뭐 이렇게 있으면 크위 주파상 이거는 솔직히 문제를 좀 같이 보여드려야 되는 거라서 문제가 딱 있으면 한번 요거 크기 무효 순환 전류 발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입을 같이 딱 보세요. 그러면 문제에서 아마 딱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이건 문제가 같이 봐야지만 해결이 되는 문제라 이거는 어렵습니다. 이게 잘 안 외워지는 건데 이게 나오면은 이거 공식밖에 안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은 공식의 문제라서 이거는 공식만 시간이 돼서 외우신다면 만약에 나왔을 때 이 공식을 선택만 하면 되는 거라서 이게 되게 저는 외워서 한 문제 맞췄거든요. 여기가 무조건 하는 문제가 안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인데 요 반도체 부분 그대로 외우면 돼요. 그대로. 그리고
이 다이오드부터 SCR, GTO 이거 다 그대로 외우시면 되고 그림까지 다 외우세요. 그림까지 다 외우시고 여기서 빨간색으로 쳐 있는 것들 있죠. 그리고 단자가 몇 개인지 이게 되게 중요해요. 단자가 몇 개인지 역방향인지 양방향인지 뭐 자기 소호가 가능한지 자기 소호는 껐다 켰다 온오프거든요.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런 식으로 솔직히 이 IGBT 이거는 나올 때 잘 나오는데 이건 정말 애매해요. 기사 쪽에서는 많이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베리스터 이것도 기사 쪽에서는 별로 많이 못 보고 솔직히 다이오드 SCR, GTO, SCS, 다이악, 트라이악 요거는 거의 필수적으로 외워두셔야 되는 거고 나머지 것들은 어렵게 나오려고 할 때 나오긴 해요. 그런데 이게 외우는 게 어렵지 않은 이미지들이라 좀 약간 연상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외우시라고 하는 편이고 가장 중요한 게 이 SCR 부분이에요. 이 SCR 같은 경우에는 요 내용 그대로 선택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그대로 외우세요. 그리고 이 다이오드의 정특성 요거는 이렇게 한 줄만 딱 외우시면 그대로 나오면 나오고 안 나오면 안 나와요. 그리고 이 단상 반파, 전파, 삼상 반파, 삼상 전파 이거를 외우는 방법은 딱 한 개예요. 이 0.45, 0.9, 1.17, 1.35 요 숫자만 외우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이게 이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맥동 주파수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맥동 주파수도 단상 반파일 때, 단상 전파일 때 이 바뀌는 숫자가 앞에 이렇게 딱 붙어 있잖아요. 그것만 외워두시면 그냥 한 문제 계산처럼 보이지만 계산이 아닌 문제거든요. 그냥 곱하기 몇을 하냐만 이 단어에 따라 좀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고 요 그림이 중요합니다. 요 그림 중에서 이제 딱 요거는 뭐 얼마 막 이게 딱 그 비교가 돼가지고 문제가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요렇게 한 줄 요렇게 문제가 나오면 한번 봐보세요. 요 그림이 나오고 요 내용이 나오면 요렇게 이어서 맥동 주파수 요 키워드들만 그냥 그대로 외우시면 되고요. 요거는 무조건 한 문제 나오면은 여기서 하나가 나올 수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버터, 컨버터, 초퍼 회로, 사이클로 컨버터 이거 있는데 요거 외우기 정말 쉬운 방법. 컨버터를 외우지 마시고 인버터를 우선 외워요. 그럼 인, 디, 안 앞에 인자 따고 DC, D, AC, A 그래서 인, 디, 안 해서 인버터를 외워요. 그냥 인버터는 DC를 AC로 바꾸는 거 인, D, 안으로 외우고 컨버터라 뭔지 물어보면 그냥 이 D하고 A를 바꾸는 거예요. AC랑 DC 이렇게 바꾸는 거에 인디 아니라 인버터와 컨버터 이게 반대라는 요것만 외우고 계시면 되고 초퍼 회로는 초딩딩이라고 저는 외웠어요. 초퍼 회로는 초딩딩이라고 외웠어요. 이게 뭐냐면 증폭 있잖아요. 이 증폭이라는 걸 외워놓고 초퍼 회로에 초를 따고 DC잖아요. 그럼 딩딩 그 초딩딩 이렇게 외웠어요 그냥. 근데 이게 그냥 한 문제가 이렇게 풀려요. 이게 요거 가지고 한 문제가 나와요. 이렇게 여러 개 있으면 요거 중에 틀린 거를 찾으시오. 이게 개념이 틀린 거 막 섞어놓고서 그런 것도 나오고 한 줄로 한 문제가 하나 딱 나올 수도 있고 요 옆에 초퍼의 평균값 요거 안 외우셔도 됩니다. 요건 조금 어려운 것까지 가실 분들 하나 어떻게 더 맞추시려고 외우시는 분들 시간 많을 때 외우시는 거고 이거 안 나올 확률이 더 높은 것 중에 하나고 이 밑에 계전기는 그냥 이대로 외우시는 거밖에 없어요. 요거는 문제에서 제가 최대한 단어를 요약해가지고는 계속 바꿔가면서 정리를 예전에 했었는데 요거는 뭐 그대로 요 용어 단어가 아니죠. 약자예요. 약자인데 이게 U는 그냥 부족 언더 그리고 뭐 select S 뭐 이런 식으로 외우면 오버 O는 오버 그냥 과전류 뭐 과전압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 뒤에만 외우시면 돼요. 앞에 요 O인지 U인지 뭐 S인지 이거는 쉽게 우리가 연상될 수 있는 단어잖아요. 진짜 어려운 거는 요 뒤에는 좀 생소해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전류 계전기는 정말 외우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하게 이제 기기 부분으로 들어갈 건데
기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참 외우는 거를 대체적으로 다 외워서 해결을 해도 된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근데 외우는 거 맞아요. 정말 기기는 외워서 거의 70%는 해결이 가능해요. 진짜 기기랑 설비만 잘해도 60 진짜 거의 잘 맞출 거 암기 잘해서 문제 외워서 푸른다? 그러면 60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기기랑 설비의 폭이거든요. 꽈락 같은 게 없이 그냥 문제 다 섞여 있으니까 더더욱이 그렇고요. 자, 이 내용들은 그냥 외울 수 있는 것들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정기부터 해서 다 외우는 문제고, 이게 그림 나오죠? 이 그림 나오면 이게 뭔지 찾아라. 근데 이 그림이 자꾸 바뀌어요. 되게 짜증나는 게 똑같은 그림이 계속 나오지가 않고, 요런 그림 나왔다 저런 그림 나왔다 한 번씩 좀 그러는데, 이거를 회로가 어떻게 이동하느냐까지 이해를 하면 그림이 조금 바뀌어도 쉬운데, 요거는 정말 어떻게 정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림이 자꾸 바뀌는데 그 바뀌는 것까지 제가 어떻게 다 찾을 수가 없고 하다 보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요거는 진짜 이해하시는 분들만 바뀐 그림까지도 이해해서 풀 수가 있어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SCR GTO 이런 게 있으면 답은 전부 다 이 검정색으로 진하게 돼 있는 게 답이에요. 제가 따로 표시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 정도로 정리할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제가 요 기출 같은 경우 암기하는 기출만 조금 빠르게 만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 시험 기간이 다 왔는데 뭘 외워야 될지 좀 더 외우고 싶은데 50점에서 커트라인 못 넘고 계실 때 요것만 외우시게 했습니다.